현재 비트코인은 삼각 수렴이 깨진 이후에 36K를 돌파하는 듯 했지만 결국 다시 저항을 받으면서 34K로 회귀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상승으로 인해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컨펌이 되면서 당분간은 단기 조정이 올 거다라는 말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차트를 해석해보고 그 외 중요한 거시경제 이슈들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매매 복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을 시점이 10월 29일이었는데 그때 매매 계획을 말씀드렸던 게 현재 삼각수렴이 진행 중이니까 위든 아래든 방향이 나오면 리테스트 구간에서 짧게 단타성으로 매수를 받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행히 다음날 생각보다 빠르게 리테스트가 나와줘서 이때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고 이후에는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이날 FOMC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줄 때 먹자는 생각으로 이때 포지션을 종료했습니다. 사실 좀 더 기다렸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그릇이 좀 작기 때문에 한 400불 정도 상승이 났을 때 쫄티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계속 관망만 하다가 어제 점심쯤에 매물대 중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걸 보고 지금은 롱 포지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크게 유의미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인데 진입 근거에 대해서는 단기 분석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편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를 보면 어제 FOMC 이후로 전고점이 돌파되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실하게 컨펌이 났습니다. 또한 거래량도 같이 떨어지면서 차트상으로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렇게 정석적인 차트 패턴이 나오면 뭔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이번에 나왔었던 상승 같은 경우도 상승 전까지는 정말 완벽한 모양의 대칭 삼각형을 만들어 주다가 여기서 가짜 돌파를 주면서 개미들을 한번 털고 올려줬거든요. 이때 롱숏 청산 비율을 자세히 보면 위아래 상관없이 어지간한 사람들 스탑로스 다 터트리고 나서 제대로 된 방향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방향은 최초 돌파됐던 방향이 맞긴 하지만 가짜 돌파인 것처럼 페이크를 주면서 정석 패턴이랑은 좀 다른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프랙탈적인 관점에서도 지난 7월 상승 이후에 흘러간 차트를 보면 지금이랑 상당히 유사한 모습인데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어도 본격적인 하락이 나오기 전에 한두 번 정도 더 개미들을 털어내고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저는 지금 차트도 한 번 정도는 더 페이크를 준 뒤에 제대로 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굳이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현재 차트를 봤을 때 33K에서 35K까지 박스권 안쪽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아직 매물대 하단인 34K가 뚫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고 한 번 정도는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에 베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 관점이 틀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중간하게 롱일 수도 있고 숏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틀리더라도 명확하게 포지션 공개하는 걸 훨씬 선호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관점이 틀리게 되더라도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주시고 제 관점은 그냥 적당히 참고하는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수익이 나면 더 좋은 거고요. 아마 현재 갖고 있는 포지션 종료 시점은 지금 숏 포지션의 스탑 로스가 여기나 여기 그리고 여기쯤에 몰려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가격이 도달하게 되면 그때 거래량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종료 이후에도 저는 아마 계속 여기 박스권 지켜지는 걸 보고 짧게 단타로만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아직 포지션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주말에는 원래 거래량 없이 그냥 횡보만 하는 게 공룰이니까 굳이 원하는 자리가 안 오면 무리해서 매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말에 괜히 물렸다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그냥 매매를 쉬는 게 나으니까 원하는 자리가 안 나오면 그냥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편안하게 휴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 분석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짧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한편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를 보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한번 올리고 내리느냐 아니면 바로 내려가느냐 과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장기적으로는 조정이 한번 나와주는 게 앞으로 더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한 건강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현재 32K 부근에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강력한 지지라인이었고 최근에는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한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한 번 정도 리테스트 해주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해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그림입니다. 여기 매물대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의 시작 전부터 피보나치를 찍어보면 피보나치 382 구간에 해당되기도 하기 때문에 눌림목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고 설사 만약에 여기가 깨져서 618 구간까지 조정이 깊게 나오더라도 추매를 해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거든요. 현재로서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31K 정도까지 눌림이 나온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좀 더 조정이 깊게 들어가서 28이나 29K까지 찍고 올라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로 현재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완벽한 형태로 이평선이 정배열되어 있거든요.
물론 지금 대추세가 상승이라는 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보통 이 정도의 이격도가 발생하게 되면 이걸 채우러 가는 움직임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34K에서 35K 매물대가 돌파되기 전까지 계속 눌림 자리가 올 때마다 단타성으로 매매를 할 예정이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리고 내리느냐 아니면 쭉 내리느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결국은 32K의 매물대를 한 번 정도는 리테스트를 해주고 다시 올릴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오늘 영상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시나리오에서 벗어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추가 영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거시경제 관련해서도 이슈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당장 이틀 전이었죠. 새벽 시간에 FOMC의 금리 발표가 있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일시적이지만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발표가 나기 전부터 대부분이 금리 동결의 확정이다 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금리 동결 발표 이후에 연설에서 파월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였는데, 다행히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중반 이후 완만해져 왔다, 지난 여름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당히 양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한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점은 사실 이번 FOMC 같은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FOMC 직후의 차트 움직임을 보면 대충 5% 정도의 변동성 안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하루 동안 5% 변동도 등락폭이 큰 거기는 한데, 그래도 얼마 전에 현물 ETF 이슈로 15% 가까이 상승한 거에 비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적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FOMC나 CPI 발표가 있고 나면 진짜 심심치 않게 막 10%씩 등락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가장 민감한 이슈는 이제 FOMC나 CPI보다는 현물 ETF 관련된 뉴스들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다음 FOMC 같은 경우 12월 14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전까지 현물 ETF가 승인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다음 FOMC도 뭐 엄청난 등락폭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ETF 최종 데드라인이 1월 10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ETF 뉴스만 잘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딱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코인리스 어플 같은 거 설치해서 스냅뉴스 정도는 꼭 매일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는 건 비트코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된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한편 또 세력 입장에서는 승인 전까지 이걸 소스로 활용해서 차트를 움직이기가 편하기 때문에 계속 찌라시랑 파드를 뿌리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매집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ETF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차트 외적으로 거시경제 뉴스까지 함께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차트 분석 외에 중요한 뉴스들이 있으면 계속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